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방정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수많은 자산운용사들 중에서 아주 독보적인 개성과 확고한 투자 철학으로 잘 알려진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실제 자산의 일부를 수년째 투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내가 투자하는 곳이니 무조건 좋다라는 식의 칭찬에 그치지 않고 왜 이 운용사가 여타 금융사와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장점과 단점, 그리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에셋플러스라는 운용사의 진가와 함께 변동성이 심한 최근 시장 환경에서 이들의 펀드와 ETF를 어떻게 활용해야 내 계좌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 과연 어떤 곳이고 왜 국내 자산운용 업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부터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은 한국 독립계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투자 철학이 가장 뚜렷하고 일관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국내 1세대 가치투자자로 잘 알려진 강방천 설립자가 창업한 이래 대형 은행이나 증권사 계열의 운용사들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일반적인 대형 운용사들은 유행하는 테마나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수십 개, 수백 개의 펀드를 신규로 만들어내고 이를 은행이나 증권사 판매 창구를 통해 유통하는 방식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판매 수수료와 보수가 발생하며 때로는 운용사의 철학보다는 당장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반면 에셋플러스는 자사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한 직접 판매 방식, 즉 직판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판매사의 권유가 아닌 운용사의 철학을 투자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전달하겠다는 소신이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펀드 라인업도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고 대표 상품인 리치투게더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국, 중국, 글로벌 시장의 1등 기업에 투자하는 소수의 엄선된 포트폴리오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고집스러운 전략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가치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액티브 ETF와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펀드까지 선보이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핵심 투자 철학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좋은 기업, 즉 1등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장기 보유한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에셋플러스가 말하는 1등 기업은 단순히 시가총액 순위 1위인 기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셋플러스가 정의하는 진짜 1등 기업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성과 확장성입니다. 세상과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요가 존재하며 국내라는 좁은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둘째, 강한 진입장벽과 독점적 지위입니다. 에셋플러스는 이를 경제적 도랑, 즉 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강력한 브랜드 파워, 혹은 사용자를 가두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스스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업만을 엄선합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진정한 1등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잉여 현금 흐름이 풍부한 이익의 질이 높은 기업입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매년 과도하게 들어가야만 유지되는 기업이 아니라 스스로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재투자와 주주, 환원을 모두 해낼 수 있는 기업을 중시합니다. 회계상의 단기순이익보다 실제로 통장에 쌓이는 현금 흐름을 본다는 뜻입니다. 에셋플러스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천 개 기업 중 단 20개에서 30개 남짓의 종목으로 압축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수백 개 종목에 어설프게 분산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평균을 밑도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이나 시장의 소음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의 가치가 파괴되지 않는 한 끝까지 함께 성장하는 장기 투자를 집행합니다. 이제 에셋플러스에 대해 훨씬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이나 운용사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길 때는 장점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와 한계점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에셋플러스의 분명한 장점은 15년 이상 증명되어 온 운용 철학의 일관성입니다. 시장의 일시적인 유행이나 테마주,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확실한 모트와 이익 체력을 갖춘 기업만을 선별하므로 장기적인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펀드 직판과 자체 앱을 통해 운용 보고서나 소통 영상을 꾸준히 제공하며 투자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도 투자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와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소수 종목 집중 투자에 따른 단기 변동성 위험입니다. 펀드가 수백 개 종목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지 않고 20개에서 30개 내외의 주식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포트폴리오 내 특정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해당 산업군이 조정을 받을 때 펀드 전체 수익률이 시장 지수 대비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무섭게 올라가지만 하락장이나 소외장에서는 체감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둘째, 액티브 운용의 스타일 위험과 시장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은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패시브 지수, 추종 ETF로 자금이 거대하게 쏠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에셋플러스처럼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 투자하는 액티브 방식은 운용진의 판단이 시장과 잘 맞아떨어질 때는 지수를 대폭 초과하는 압도적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지수 대형주 위주로만 돈이 몰리거나 에셋플러스의 가치주 스타일과 시장의 트렌드가 맞지 않는 구간에서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지수 대비 크게 소외되는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 리치투게더 펀드의 경우 중국 시장 전체의 규제와 거시경제 악화로 인해 장기간 힘든 시기를 겪었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셋째, 설립자 의존도와 세대 교체에 따른 운용 연속성 이슈입니다. 에셋플러스는 과거 강방천 설립자의 개인적 통찰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매우 컸던 곳입니다. 현재는 전문 운용력 체제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AI 운용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리더십 변화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뛰어난 종목 발굴 능력과 투자 철학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에셋플러스의 지금 같은 글로벌 경제 및 증시 환경에서 투자할 때 어떠한 구체적인 장점이 있는지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진짜 현금을 버는 기업만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금리의 인하 시점과 향방,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별 기업 간의 실적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저금리 유동성 시대처럼 미래의 단순한 꿈이나 스토리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던 기업들은 고금리 환경에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직 확실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리고 경쟁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에셋플러스의 핵심 철학인 잉여 현금 흐름 중심의 1등 기업 선별 방식은 이러한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계좌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막이자 상승장의 공격 무기가 됩니다. 둘째, AI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수혜주를 정확하게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산업 전체를 재편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기입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실제로 AI 생태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지속적인 돈을 버는 기업은 거대 빅테크와 반도체 공급망의 최상위 1등 기업들입니다. 에셋플러스는 글로벌 및 한국 리치투게더 포트폴리오를 통해 AI 생태계의 핵심 독점 기업들을 빠르게 포착하고 높은 비중으로 담아내는 유연하고 날카로운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단순 지수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액티브 스킬과 알파 수익 창출입니다. 인덱스 펀드나 지수 추종 ETF는 시장 전체를 분산해서 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이나 침체되는 업종까지 함께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거나 일부 업종만 상승하는 차별화 장세에서는 지수 전체의 상승폭이 제한됩니다. 이때 에셋플러스처럼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과감히 배배제하고 혁신과 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에 압축 투자하는 전략은 지수 대비 뛰어난 추가 수익, 즉 알파 수익을 창출하는 강력한 대안이 됩니다. 넷째, 직판 서비스 및 다양해진 투자 라인업을 통한 비용 최적화와 편의성입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공모 펀드로만 투자해야 해서 높은 판매 보수나 중도 환매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최근 에셋플러스는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브 ETF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에셋플러스 전용 앱을 활용하면 수수료 절감 혜택을 누리면서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은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적인 기업 가치와 장기 성장에 집중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진정성 있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아무리 철학과 실력이 뛰어난 운용사라 할지라도 모든 시장 환경에서 항상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거시경제의 유동성에 의해 주가가 실적과 무관하게 폭등하는 과열, 장세나 특정 유행주 및 테마주로만 자금이 쏠리는 시장 환경에서는 소수의 우량주에 엄선 투자하는 에셋플러스의 스타일이 단기적으로 지수 대비 고전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에셋플러스의 펀드나 액티브 ETF에 투자하실 때도 단 하나의 상품에 내 모든 자산을 올인하는 위험한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인 활용법은 코어 앤 세틀라이트, 즉 중심과 위성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50%에서 60% 정도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혹은 코스피 200과 같은 광범위한 패시브 지수, 추종 ETF로 채워 시장 전체의 안정적인 평균 수익률을 기초로 깔아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내외의 비중을 에셋플러스의 리치투게더 시리즈나 액티브 ETF에 배분하여 지수 대비 추가적인 초과 수익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패시브 자산과 에셋플러스의 날카로운 액티브 자산을 적절히 조합하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독점적 1등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초과 성장의 결실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에셋플러스 포트폴리오의 특성상 단기 변동성이 커질 때 거듭 매도하기보다는 적립식 매수를 통해 꾸준히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병행하신다면 5년, 10년 뒤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결국 주가에 수렴한다는 장기 투자의 신념을 지키고 싶다면 에셋플러스의 운용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동행해 보시는 것도 매우 뜻깊은 투자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